반갑습니다. 도록을 읽는 남자 도일남 이도입니다. 오래간만에 도록을 준비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볼 책은 아사카와 형제와 경성이라는 책입니다. 말 그대로 아사카와라는 형제, 두 형제의 이야기가 담긴 책인데요. 이 도록은 2019년도 12월에 발간이 됐습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기획 전시와 함께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랜만에 준비한 도록을 또 어떻게 보면 일본인이죠. 다른 나라 사람의 도록으로 준비한 데는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먼저 아사카 형제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19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20세기 전반 우리 조선에 살면서 우리 도자기를 전 세계 또는 일본에 알린 최초의 소장가이자 연극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이 형제 분들의 전시관이 남아 있다고 하고요. 아마 조선 기물을 너무너무 사랑했나 봅니다. 지금의 우리보다도 더 오래전에 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 기물을 또 지키고자 애쓰셨던 그런 분들의 모습을 좀 오늘 살펴보았으면 하고요. 자, 일단 형인 노리타카는 1884년 8월 4일 태어났고요. 동생은 1891년 다쿠미 1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이들이 한국에 와서는 선생님으로 재직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정말 큰 업적이 있죠. 엄청 큰 업적이 있는데 그 업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아주 큰 수식가이자 또 문학가인 야나기상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을 이제 조선 도자를 소개한 건데, 이분에게 조선 도자를 소개한 건데, 방금 보셨던 이 도자기가 야나기 무네요시의 최초의 이조자기, 조선 청하백자 수집품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 도쿄의 민예관에 가면 이 기물이 남아있죠. 백자, 청하, 초문, 면취, 호라고 우리는 부를 것 같고요. 이 기물에 이제 감동받아서 야나기 무네요시가 이제 1916년에 조선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수집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미술품, 도자기, 백자, 다랑아리 이런 것들을 많이 아마 샀던 거로 보여지고요. 그 기물들을 수집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일본으로 넘어가서 전시회라든지 또는 학술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립니다. 조선도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조선 시대는 약간 못 살고 발전하지 못한 나라, 오히려 고려를 추앙하면서 다완들도 조선에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전부 다 고려 다완이라고 칭했을 정도로 고려를 더 높이 봤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런 외인들의 눈을 돌리려고 조선시대 때도 이런 걸 만들었다. 조선 이조자기의 가치의 변천부터 시작해가지고 편년에 대한 것들 수정도 많이 애를 썼죠. 한 가지 예로 조선촌독부 같은 경우에 경복궁에 지어지면서 경복궁 자리를 파내는데 다 분청사기가 나온 거예요. 분청사기가 이때까지만 해도 고려 연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형제들이 사실은 분청사기가 조선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제시를 했고, 한 1940년대에 돼서 분청사기가 조선연간으로 편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단지 수집에서 멈추지 않고 다양한 도요지라든지 탐방들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925년 충청도 계룡산을 좀 탐방을 했던 것 같아요. 계룡산을 조사를 했는데 이때 계룡산 동학사 인근에서 드디어 발견이 됩니다. 단지 고려 다완이라고만 불려졌던 예를 들어 이런 기물이죠. 이런 기물들이 400년 동안 450년 동안 손에 거쳐서 일본인들에게 애용받았던 고려 다완입니다. 근데 사실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몰랐죠. 근데 계룡산을 찾고 나니까 계룡산 철화당초는 기본으로 이런 이나문 다완까지 계룡산이라는 장명이 된 거죠. 현재 2025년이죠. 사실 100년이 됐습니다.
계룡산이 발견된 지 또는 이름이 네이밍된 지가 100년 됐는데, 어떻게 보면 100주년이라고 할 수 있죠. 제작은 500년 됐지만 이름이 붙여진 지 100년 됐는데, 사실 뭐 다양한 100주년 행사가 있지만 계룡산은 조금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아 다음 도록은 계룡산 도록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참 의미 있는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의미 있는 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또 계룡산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안타깝게도 동생인 다쿠미 씨는 40세 1931년도에 사망을 돌아가셨다고 하고, 그의 무덤은 이제 서울 망우리 공동묘지에 안치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조선에 대한 사랑이 컸던 거로 보여집니다. 이후로도 노리타카는 다양한 서적도 발간하고, 대표적으로 이런 책도 있죠. 부산유와 일본의 다완이라는 아사카 노리타카의 이런 책들도 현재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는 1964년도 80세에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돌아가시기 전에 또 조선민족미술관 소장품과 개인 소장품 약 3,000점과 도편 30점을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 또 기증을 하고 일본으로 돌아갔었다고 하니 참 훌륭한 소장자이자 또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애국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책 전반에 걸쳐서는 대부분 이 초반부의 내용이 다 있고 나머지는 좀 이미지적인 것이 큽니다. 방금 이 사진에 있던 게 이제 형과 아후의 가족 사진이었고요. 또 중간에 이렇게 넘기면 그들이 기획하고 전시했던 이주도자 전시전, 그리고 그때 출품됐던 이런 기물들, 지금은 다 명품으로 분류돼서 뭐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이런 기물들이 당시에 진열되고 이 기물들에서 아름다움을 느껴서 공유가 됐던 것 같아요. 몇 페이지 안 봤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중기 기물이에요. 네. 아름다움은 전 세계인들 또는 일본인들의 마음을 제일 먼저 움직였던 건 조선시대 중기이죠. 왜냐하면 초기나 후기는 다 국제시대, 국제적인 미감에서 밀리죠. 따라가지 못했는데, 중기 기물들은 이 임진왜란 이후에 한반도에 갇혀서 내수로만 돌다 보니 성장이 어떻게 보면 멈췄거나 우리 독자적으로 발전한 이 조선 중기 기물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나 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초량 외관 부산요 도요지 그림도 스케치되어 있고요. 이분이 1919년도 3.1운동 이후에 선생님으로 일을 하던 것을 이제 멈추고 그 뒤로는 약간 화가 또는 조각가 다양한 분류에서 활동을 하셨던 거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 이런 그림들도 스케치를 해서 많이 남겨놓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김홍도 풍속도 같은 느낌으로 이런 스케치, 당시에 도자기 만들던 그런 기술들을 스케치해 놓은 것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지금 뭔가 복원을 할 때 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갑발 시스템부터 해서 우리는 지금 도요지 가면 아무것도 없지만 이때는 가면 갑발부터 해서 도편, 도지미, 요도구까지 굉장히 많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이런 학술 자료들이 현재까지도 많이 번역돼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조선 도자 명고 같은 경우에는 민예관이나 이런 데 가면 또 살 수가 있거든요. 일본에서 살 수 있는데 한글로도 적혀 있습니다. 이 기물들의 한글명과 일본명, 영어까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고요. 자, 이쪽 보면은 이제 아까 봤던, 자, 어떻게 보면 이조 도자, 조선 도자를 전 세계 또는 국제 무대에 올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기물입니다. 아사카와 형제가 야나기 무네요시에게 선물로 주면서 어떻게 이조 붐을 이끄는데 이바지를 했었던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조 붐이란 조선시대 기물이 그냥 이 기물 하나 때문에 뜨진 않았습니다. 주변 상황 때문에 상황이 받쳐줬기 때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고쇼마루라는 요 기물이 있는데요. 이 기물이 1920년대에
경매에 나와서 낙찰이 됩니다. 한 11만 엔 정도 값어치에 낙찰이 돼요. 이때 당시에 우리 다랑아리가 5엔이었는데 11만 엔이면 아마 지금 현대가치로 제가 열심히 다양한 각도로 두들겨 봤거든요. 거의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 금액에 낙찰이 됐다. 근데 착 보셨을 때 보셔말고 이게 한국 건가 싶지만 조선시대 기물입니다. 한 16세기 정도까지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16에서 17세기로 평가를 받는 기물인데 조선 기물이 어마무시하게 비싸다라는 평가와 함께 이때 또 마침 계룡산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도요지에서 도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들을 완품은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으니까 대신 이런 완품은 살 수가 없으니까 도편으로 애용을 했던 것 같고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일본에선 요정에 가면 술잔을 깨진 잔을 쓰고 뭐 스키다시 뭐 또는 안주 또는 뭐 스시 같은 거 초밥 같은 거를 도편 쪼가리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내온다고 할 정도로 우리 도편 도자기가 인기가 굉장했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상이 맞물려 가지고 우리 도자기들이 어마무시하게 일본으로 또 반출이 된 것 같고요. 그런 수집 열풍에 힘입어서 일본인들이 많이 뭐 사갔을지 뺏어갔을지 헐값에 가져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내에서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우리 조선도자 가품이 1930년대에 처음으로 나왔다고 해요. 가품이 1930년대에 나와서 그것도 이제 동화 빨간색 진사 들어간 기물이 가품이 나와서 이제 뉴스에 나온 적도 있다고 하고 그렇게 도자기 수집이 열풍이 불다 보니까 저의 의문도 한 가지가 해소가 됐습니다. 야, 왜 이렇게 도자기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우리 한반도 도자기 아무리 부장품들도 많지만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했더니 일본인들이 우리 도자기 먼저 좋아하기 시작해가지고 일본으로 6.25 전쟁 이전에 싹 퍼가서 네, 우리가 지금은 되려 사오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기물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이때 엄청난 열풍이었다고 합니다. 5엔짜리가 뭐 몇천 엔의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요. 또 대팔 때 일본 가서. 그래서 수집가들도 사는 즉시 또 바로 현금이 되니까 엄청난 열풍이 불어서 아마 해방 전까지 뭐 계속 퍼날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한과 북한 통틀어서 모든 기물들을 막 싹 쓸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또 안전한 일본 창고에서 보관되고 있던 우리 도자기들이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현재 열심히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는 형편이 된다는 게 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는 뭐 이런 내용은 적혀 있진 않습니다. 뭐 전반에 걸친 그 두 분의 삶이 적혀 있는데요. 저는 약간 다르게 우리 조선 도자가 어떻게 그렇게 일본에 많이 남아 있고 그런 의문도 해소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구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독션 사무실에 오면 책 한 권이나 비치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오셔서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남긴 영상이라 좀 부족함도 많지만 좋아요랑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냥 눌러주시면 힘이 되더라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바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